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상담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 별거 없죠. 요즘 계속해서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루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루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바닥에 있는 종목이죠. 가벼운 종목들이 급등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물려있는 종목들이 탈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익까지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 대응점 잘 모르실 때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죠. 02377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저와 함께 풀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유튜브에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메인은 전화니까 전화 상담을 위주로 제가 상담을 진행할 거니까요. 022377번에 0269번으로 전화를 많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은 사실 코멘트할 게 별로 없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4% 정도대 상승을 해주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89%대 상승을 해줬지만은 약간 조정이 들어갔던 걸 회복했다 정도의 증시인 것 같고요. 하도 이제 요즘에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요즘 북한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자꾸 보여주고 있고 하다 보니 증시가 올라갈 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망이라고 하죠. 지켜보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특히나 삼성전자가 너무 힘을 못 쓰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에 약간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지수가 상승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삼성전자 이외에 SK하이닉스는 약간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HBM이라고 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SK하이닉스는 조금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쪽에서 약간 경쟁이 조금 밀렸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삼성전자는 오히려 약간 빠지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의 낙폭이 굉장히 심각했죠. 최근에 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최근 근 한 3달 동안 주구장창 빠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런 가파른 하락을 했던 적은요. 사실 코로나 때 말고는 없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급하게 빨리 많이 빠지는 케이스들은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정이 좀 많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을 잡을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삼성전자가 이제 바닥을 잡을 때가 됐다라고 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기는데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은 바닥을 잡을 때가 됐다고 했으니까 이제 사면은 내가 빨리 수익 낼 수 있겠지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삼성전자는요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잡는다라고 이렇게 어떤 방송에서 어떤 전문가들이 저조차도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바닥을 잡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로부터 한 달 내지 2달 정도를 바닥 잡는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 6만 원대 그리고 아래쪽으로 조금 더 밀린다면 한 5만 5천 원까지 예상을 한번 해볼 때 이 언저리에서 바닥을 잡는다면요 한 2~5달 기다려야 되니까 겨우 진짜 잘 빨리 잡으면 한 11월 말 그리고 좀 느리면은 한 12월 중순쯤이나 자리 잡히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을 잡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죠. 왜냐하면 올라간다고 했는데 왜 안 가지? 바닥이라고 했는데 왜 안 가지? 또 떨어지네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고 거기다가 뉴스까지 별로 안 좋죠. 거기다가 외국인도 줄기차게 팔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다 보니까 가지고 가는 데 있어가지고 웬만한 정신력과 확신이 아니고서는 홀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기다리는 거에 대한 보상도 큰 종목은 아니죠. 올라갈 때 수익률이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10%대밖에 올라가지 않는 이런 상승이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는 매매용이라기보다는 지수를 예측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머물면서 자리를 잡아주고 올라가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반등이 올라간다면은 역시나 지수도 끌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요즘의 특징은 이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 그리고 지수가 숨을 못 쉬면서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급등 나오는 바닥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테마로 급등이 나오기도 해요. 오늘 이제 상한가 들어간 이제 YG 플러스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YG 플러스 왜 올라왔지? 지금까지 힘도 못 쓰고 주가가 계속해서 바닥을 이렇게 헤매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가 오늘은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런 것도 왜 나왔는가 하면 이제 가수 로제 씨죠. 로제 씨가 노래를 냈는데 그게 인기가 좀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급등이 나왔어요. 그런 이야기 때문에
때문에 급등이 나올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라든가 실적 그리고 어떤 업황에 뭐 어떤 좋은 내용이 생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색다른 어떤 테마라든지 일시적인 테마, 유행성 테마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면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이상급등 현상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만 잘한다면은 물려있는 종목을 탈출할 수도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현금을 잘 활용을 하시기만 한다면은 역시나 수익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장세는 사실 홀딩하면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좀 지루할 수 있지만 단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또 재밌는 장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급등 나오거나 변동성이 좋은 기업들이 너무 많이 넘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장세가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홀딩해서 뭔가를 가져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고 대응 전략을 모른다면은 내 거 급등 나왔는데 추가 매수할까 했다가 추가 매수했다가 바로 그 다음 날 폭락이 나와버려가지고 내가 지금 괜히 추가 매수해가지고 또 물렸다 라면서 또 마음을 졸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기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다칠 수밖에 없는 시기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조해드리지만은 지금 시기야말로 여러분들이 상담을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되는 시기다. 내가 어떻게 지금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될지, 종목을 어떻게 내가 정리를 해야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시거나 그냥 방치하고 계신다면은 그거 좋은 선택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거를 방치하지 마시고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서 한 종목이라도 더 상담을 많이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계좌에 있는 종목 하나만 딱 본다고 해가지고 그게 상담이 좋은 상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들고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다 전략을 짜야 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지 여러분들이 현금을 조금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내가 종목이 한 10개가 있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종목 중에서 나는 9번이 제일 신경이 쓰여서 상담을 받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그 9번이 추가 매수를 필요하다라고 상담 내용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 중에서 추가 매수가 정말 필요한 종목은 2번 종목일 수도 있고 3번 종목, 그러니까 9번 이외의 종목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효율적이지 못한 곳에 추가 매수해버리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계좌가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한 번에 상담에서 한 분에게 한 종목만 해드리다 보니까 전화 상담 많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다른 전문가들에게라도 이렇게 내 종목을 다 상담받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저희가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전화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받으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시작을 해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주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대한전선. 대한전선이고요. 매수가능 비중이요? 네, 15,000원에 10%. 15,000원에 10%요? 예. 좀 됐는데 네. 올라갈 또 사다가 또 내려가고 이러네요. 네. 뭐 일단 15,000원에 10% 같으면 그냥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딱히 위험한 기업은 아니거든요. 매수가가 좀 높아서 그렇지 그건 이제 뭐 위에 사셨기 때문에 비싸게 사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은 매수가가 문제지 기업은 괜찮은 기업 맞아요. 그냥 들고 가시면은 들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뭐 조금 올라가다 말고가 아니라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힘있게 한 번에 확 올라가 버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잔 파동에 그거 자꾸 놀아나시면 이거 수익 못 내요. 그러니까 잔 파동은 무시해버려야 돼요. 잔잔하게 나오는 그 파동들 있잖아요. 지금 최근처럼 막 약간 올라갔다가 약간 빠졌다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가 신경을 아예 그냥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는 그냥 관심을 꺼버려야 되고 이 급등 현상이 나오는 것을 노려서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고 최근에 이제 내년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 게 전력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 기술이 발전해 나가면서 산업이 성장해 나가면서 전기 소모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아마 이제 내년 여름에도 더 많은 전기가 소모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뭐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만 나와도 급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미국 대선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긴 좀 힘들 것 같고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내년 1월까지도 좀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 밑에서 움직이는 이런 파동에 놀면서 내가 팔까 말까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땐 얘는 단숨에 거의 막 2배까지 올라가 버리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노리기 위해서는 매수가를 좀 낮추는 게 좀 더 유리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바닥이라고 부릅니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바닥을 외바닥이라고 해요. 이 바닥에 속아가지고 막 사거나 팔거나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외바닥은 속으면 안 돼요. 항상 쌍바닥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떨어지게 되면은 11,000원 이하, 그러니까 10,000원 정도에 가깝게 해서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기업이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매수가만 아래쪽으로 붙여놓은 상태에서 기다려버리면 수익 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0,000원에 가깝게 내려가게 된다면 이번에 10,000원 내려올 때 그냥 가만히 멍하게 보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멍하게 보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할 자금을 딱 기다려놓고 세팅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빠질 때 11,000원 이하로 내려오거나 10,000원까지 또 접근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거기서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을지 좀 더 기다려서 싸게 더 하는 게 나을지를 고민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동양 에스텍이고요. 동양 에스텍. 에스텍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421원이고요. 네, 9%요. 9%요? 10%. 네네. 2,400원대 9%. 네네. 그렇군요. 뭐 네. 일단 방금 봤던 상담하고 크게 별반 다르진 않아요. 매수가가 네. 문제지 뭐 기업이 엄청 뭐 문제가 있거나 나쁘다거나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네. 이것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철강 쪽 이렇게 엮여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 철강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올라갈 만한 뭐 요소가 있습니까라고 하면은 사실 조금 없긴 없죠. 왜냐하면 요즘 글로벌 경기 침체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말은 경기가 침체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좀 안 쓰기 시작하고 기업들의 매출이 떨어진다는 건데 뭐 실적을 네. 제외하고 기업들의 매출이 떨어진다는 것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안 팔린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안 팔린다는 말은 재고가 늘어난다는 것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재고가 늘어난다는 말은 새로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걸 이야기할 거고 그럼 새로 네.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것은 원자재를 사올 이유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게 될 거고 그럼 원자재를 사올 네. 이유가 없으면 철강을 살 이유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기 때문에 경기 침체 때 소재 관련주를 네. 사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다 할 때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강조했던 게 화학, 네. 뭐 화학이라든가 케미칼 이런 거 들어간 기업들 네. 사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 거 사지 마라라는 것과 함께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소재 관련주는 사시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동양 에스텍도 그런 쪽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최근까지 밀려 내려가는 것은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단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제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돌아요. 안 좋을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호황이 있는 거고 불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불황이 오다 보면은 이제 철강 기업들도 무너지게 되고 안 좋아지게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의 소비 여력이 좀 생기게 되면 또 다시 또 돈을 쓰면은 갑자기 이제 또 철강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좋은데 문제는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경제가 좀 다시 또 좋아지기 시작을 했다. 이제 돈이 좀 모이기 시작한다 하면 사람들이 물건을 사겠네요. 그럼 네. 기업들이 새로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아까 재고가 쌓여 있댔죠. 네. 재고가 쌓여 있는 걸 먼저 팔겠네요. 그렇게 팔다 보니까 재고가 좀 소진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때서야 생산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한 템포, 두 템포, 세 템포 늦게 얘들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투자하셨으면 이제 시간을 좀 많이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하락 사이클에 들어가셨으니까 하락 다 기다려야 되고요. 상승 나올 때 남들 뭐 다 좋다 할 때 얘는 좀 안 갈 거거든요. 그러게요. 그럼 얘 다 좋다고 할 때 안 갈 거니까 한참 뒤에 갈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 순위로 따진다면은 무슨 종목들을 제가 드리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순위로 따진다면은 제가 봤을 때 다른 종목들 중에서 거의 뭐 최하위 정도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시청자님은 아이고 내가 지금 뭐 매수하고 난 다음에 지금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추가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상담을 해주신 거겠지만 상담 신청하신 네. 거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순위로 따진다면 아마 다른 종목을 안 봐서 몰라도 아마 최하위권의 예일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네. 매수를 서두를 이유가 없으니 앞으로 이 종목은 상담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네요. 경제가 좋아진다는 네. 이야기가 들려오기 전까지는 상담받을 이유가 없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도 없고 매수 뭐 이렇게 거래량도 없고 그냥 밀리고 있는 거고 아마 1,200원, 뭐 한 1,100원 정도까지 밀릴 수는 있는데 어차피 이거는 네. 나중에 추가 매수하면 되는 거라서 나중에 손을 대면 네. 되거든요. 중간에 네. 어설프게 손을 대가지고 매수가를 많이 낮추지도 못하고 비중만 커지면 손을 나중에 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네. 그냥 이거는 아예 냅두세요. 오히려 네. 추가 매수를 나중에 할 걸 생각해서 박살이 네. 나버리는 게 진짜 말 그대로 박살이 나버리는 게 탈출이 더 쉬워요. 네. 그래서 그냥 1,100원 또는 1,000원까지 밀리는 거가 내버려 두시다가 얘는 추가 매수를 네. 하게 된다면 뭐 정확하게 제가 언제라고 말씀드리기 힘들지만은 예상을 해봤을 때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때쯤 돼야 추가 매수 포인트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냅두세요. 네. 딴 거 그냥 상담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 나쁜 기업은 아니고 뭐 없어질 네. 만한 기업은 아니니까 그냥 홀딩 하시면 돼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웅진 싱크빅. 웅진 싱크빅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250원에 2,250원에 비중 10%입니다. 비중이 괜찮네요. 2,250원이 혹시 최근에 10월 요 급등 나왔을 때 사신 거예요, 혹시? 아니요, 급등 나오지 말고 저기 6월 달에 있잖아요. 그때 사셨어요? 네. 뭐 6월 달 매수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 자리가 시청자님이 들어갔던 자리가 이거는 이제 다른 시청자들도 좀 본받아야 되는 게 여기가 저점이죠. 지금 까만 선이 시청자님 매수가거든요. 네. 이건 웅진 싱크빅이 지금 이렇게 결과적으로 빠져서 저기보다 저점이 아래쪽으로 돼버린 거지 저 자리는 저점 맞아요. 그러니까 예. 제일 저점이잖아요. 웅진 싱크빅이 저기보다 더 떨어진 적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샀던 가격 2,250원은 잘 산 가격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산 가격인데 왜 주식이 어렵냐면요. 내가 사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안 떨어지면 주식이 정말 쉽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더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신이 아니고 얘들이 뭐 내가 뭐라고 내가 신인도 아니고 내가 엄청나게 뭐 대우받아야 되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들어갔다고 뭐 세력들이 끌어올려주고 뭐 이럴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고 난 다음에 주가는 얼마든지 빠져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 뭐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무슨 뭐 내가 주식에 뭐 예지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도 아닌데 뭘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사자마자 수익 나겠어 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안 어려운 문제를 내가 사고 수익이 나야 된다 생각하니까 빠지면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닌가 잘못 잡은 거 아닌가 엉망인가 이거 큰일 났다 망했다 이상한 망상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잘 사놓고 가져가면 돈 벌 만한 기업들을요. 잘 사놓고 조금 빠졌다고 손절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파니까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네.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시청자님은 지금 잘 샀고 이렇게 매수하는 방식이면은요. 그냥 앞으로 이제 상담 방송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본업 있으시죠, 딴 거. 네. 네, 본업 열심히 하시면서 돈을 이렇게 재테크한다라고 생각하고 적금 넣듯이 불린다 생각하고 방식을 이렇게 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어떤 종목으로든 간에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매매면요. 네. 그러니까 네. 시청자님은 뭐가 필요하다? 매수하는 방법은 할 줄 아시는 것 같고 매도하는 방법은 나중에 수익 나면 팔면 되고요. 뭐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러면? 매도가 될 때까지 뭐 하면 될까요? 기다림. 그게 끝이에요. 그것만 할 줄 알면 지금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웅진 싱크빅은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자, 기다릴 때 이번에 급등이 나왔었죠, 그죠? 네, 네. 급등이 네. 나왔는데 어때요? 지금 급등 나왔는데 뭐 본전 살짝 터치하고 내려가 버렸네요, 그죠? 이거 마음을 흔드는 그런, 네. 만약에 추가 매수를 좀 해놨다면 어땠을까요? 본전 뭐 수익 내고 나와. 수익 보고 나오거나 수익을 한번 여기 정리하고 다시 또 막 밑에서 또 샀을 수도 있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기다릴 때 전략인 건데 내가 매수가를 잘 낮췄는데 그거보다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비중 10% 적당한 거고 더 떨어졌을 때 내 매수가를 끌어내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끌어내려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번에 급등했다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1,700원대까지 내려와 있네요. 네, 네. 지난번에 1,700원대 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급등했을 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하면 되잖아. 네, 네. 네, 나갔던 기회가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 추가 매수를 그냥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멘토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갑니다. 근데 멘토님 제가 토요일 날 네. 멘토님하고 상담을 한번 했었거든요. 네. 폴라리스 세원을. 예, 예. 그래서 이거 먼저 해야 될지 아니면 그거 먼저 해야 될지 궁금해가지고 여쭤본 폴라리스 겁니다. 세원이요. 네네. 이거랑 이제 지금 웅진 싱크빅이랑 비교를 한다면은
웅진 네. 싱크, 그 폴라리스 새우는 제가 상담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이거 추가 네. 매수 지금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요. 아, 맞아요. 이거 지금 뭐 아무 거래량도 없고 네. 인기도 없는데 왜 추가 매수를 서두르냐. 나쁜 기업은 아니지만 추가 매수를 하면 좋다. 근데 방금 웅진 싱크비는 상담하면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답을 이야기해 줬는데 왜 듣질 않아요. 멘토님 제가 그 전에 그리고 오픈 베이스도 상담했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하면 이제 다 자꾸 많은 걸 하니까 안 돼요. 이제 다음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한번 더 상담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는 1,750원대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KEC고요. KEC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1,760원에 30%요. 1,760원에 30%요. 30%요. 방금 제가 상담할 때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추가 매수를 할 때는 매수가가 이렇게 빠진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매수가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돼요. 그게 네. 추가 매수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얘가 바닥을 다 잡고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바닥을 잡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식을 자꾸 어렵게 생각을 하고 차트를 갖다가 막 어렵고 바닥 잡는다, 뭐 고점이다 이렇게 하니까 자꾸 어려운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이해관계로 우리 당근마켓에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고거래 시장에서 물건을 누군가가 막 팔기 시작을 하는데 안 팔리니까 가격을 낮춘단 말이에요. 안 팔리면 네네. 우리가 이렇게 당근마켓에 다시 올리겠습니까 하면서 며칠 뒤에 또 올릴 수 있잖아요. 그 끌어올리기인가? 네. 그거 할 때 네네. 우리가 가격 할인을 해보시는 거 어때요? 하고 당근마켓에서 추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 실제로 우리가 안 팔리면 어떻게 하죠? 내가 너무 비싸게 팔려고 내놨나? 그래서 내가 가격을 좀 낮춰야 되겠다 한단 말이죠. 네. 근데 또 안 팔려요. 그럼 또 낮춰보겠죠. 또 안 팔려요. 그럼 또 낮춰보겠습니다. 근데 안 낮춰도 되는 날이 올 때가 있어요. 뭐냐면 사겠다는 사람이 등장하면 안 낮춰도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 사겠다는 사람들이 처음엔 채팅 하나도 안 들어오다가 아이씨 내가 맨날 판다고 올려놨는데 무슨 아무도 관심이 없네 하는데 어느 정도 가격이 내리니까 누가 관심 종목처럼 이렇게 관심으로 이렇게 하트 표시해가지고 찜 해놨대요. 그러면 이 가격은 좀 매력이 있나 싶다가 그래도 채팅도 없고 아무도 문의가 없어 한 번 더 내려보니까 그때부터 채팅이 한 3명, 4명 걸려오면 그때부터 내려요, 안 내려요? 그때부터 안 내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채팅이 들어오네 이제 좀 살란가 싶어서 우리가 안 내리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서 바닥을 잡네 마네가 아니라 가격이 안 내려가는 원리를 생각해 보면 돼요. 사는 사람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고 관심이 많아진다는 거고 그 어떤 거래를 위한 어떤 제스처들이 이렇게 많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걸 주식으로 대입해서 생각하면 주가가 안 내려가고 거래량 생긴다가 끝인 거예요.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최근에? 없어요. 그럼 관심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관심이 없어요. 없어요. 그럼 KEC를 팔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팔아야 돼요? 끌어올리기 해야 되겠네. 그럼 끌어올리기 할 때 가격을 올려야 내려요. 내려야지. 그러니까 주가가 질질질질질 900원에도 안 산다고 800원에도 안 사나? 890원에도 안 사나? 880원도 안 사나? 이렇게 계속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근데도 사는 네. 사람이 없다 보니까 거래가 일어나질 않죠. 근데 어느 날 거래가 생기면서 주가가 안 내려간다면은 뭐가 등장한 거예요? 팔고 싶은 사람들은 늘 있었는데 뭐가 등장한 거죠, 새롭게? 거래량이 생겼다는 말은 사고 싶은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네. 자, 사고 싶은 사람이 생겼을 때 돈 벌려고 살라고 할까요? 돈을 잃고 싶어 살라고 할까요? 돈 벌려고.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가 여기서 많이 산다는 말은 올라가겠다,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런 의심이 되는 자리까지 와야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예요, 아니에요? 지금 아직 아니고. 그렇죠. 시청자님은 내 매수가 대비해서 제가요 샀는데 1,760원에 샀는데 지금 손실이 한 40% 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추가 매수 할까 싶은데 해도 될까요? 라고 하게 할 수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매수가 대비해서 손실 나는 건 시청자님 사정이고 얘는 지금 얘 사정으로 봤을 땐 주가가 다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 네. 섣불리 추가 매수하면 안 되는 거고 더군다나 비중도 30%로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여력이 지금 얼마나 되시죠? 현금이? 힘들어요. 없어요? 뭐 얼마 없는데. 몇 프로 정도 우선 있어요? 한 10% 정도요? 아, 그거 갖다 안 되는데. 추가 매수는 효과가 좋으려면 내가 매수한 금액만큼 사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30%를 샀으니까 30%를 사야 돼요, 원래. 그래야 추가 매수 효과가 극대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지금 20% 현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KC는 어차피 추가 매수를 못하고 팔지도 못하겠고 아무것도 못하겠고 움직임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적자가 최근 났었지만 다시 또 흑자로 돌아가고 있고 자동차 부품 쪽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반도체도 엮여 있고 자동차도 엮여 있고 뭐 2차전지도 엮여 있고 여기저기 다 엮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엮여서 올라갈 수는 있는데 급하진 않으니까 시청자님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전화하셨던 남성분 있죠. 자기 종목 다 물어보잖아요. 그죠? 계속 상담받았다잖아요. 그분이 정석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내 계좌가 살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님 같은 경우도 이제 KC 상담받을 게 아니라 이제 이거 받았으니까 손댈 수 없다라는 거, 손댈 게 없다라는 거 알았으니까 다음번에 또 전화해가지고 다른 종목을 상담받아서 걔가 추가 매수가 필요한지 그래서 걔를 추가 매수해서 탈출하면 현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걸로 KC를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하나씩 삭제시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식을 생각을 해야 돼요. 현금이 없으시면. 아시겠어요? 네네. 그래서 KC는 안 급하니까가 내버려 두시고 나머지 종목들이 정리가 가능한 종목인가 아닌가를 진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네. 이건 그냥 홀딩해서 여기 제 생각에는 한 700원, 800원대쯤 되면 자리 잡을 수는 있겠거든요. 거기서 자리 잡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그 전에 상담 다른 종목을 받으셔가지고 현금 마련을 KC를 위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기서 큰 손실이 나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중 그렇게 더 늘려도 괜찮은 기업인 거죠? 늘려도 괜찮은 기업인 게 아니라 비중을 더 안 늘리면 시청자님 돈 다 날리게 생겼다고요.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이 회사하고 영원히 평생 갈 건 아니고 내 돈을 찾아 나올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비중을 늘려야만 하는 거잖아요. 매수가가 지금 1,750원인데. 네네. 그러니까 매수가를 낮춰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비중을 늘려야 되는 건데 애초부터 뭐 사실 그 다른 여러 가지 기업들 중에서 KC를 고를 이유까지는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위험한 기업까지는 아니니까 제 생각에 뭐 딱히 뭐 가져가는데 리스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홀딩하시기 바라고 다음에 다른 종목을 상담받아 보세요. 네. 네, 다음 상담을 이어가기 전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는 또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저는 지금 나왔다가 없어졌네요. 그래서 고지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는 제가 토요일은 안 갑니다. 일요일만 갑니다. 아까 잠깐 사라졌던, 나왔다 사라졌던 그 문구가 다시 나오네요. 이번 주 일요일 오전 11시에 제가 부평으로 갑니다. 부평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은 세블워크라고 하는 지는 빌딩 5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도 뭐 괜찮은 장소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 즐겨주시면 되고요. 토요일은 왜 안 하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중간고사를 봐야 돼가지고 시험 쳐야 돼서 못 가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그 이후에 또 여러분들 만나러 많이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온 종목을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티웨이 항공을 매수를 하셨고요. 2,950원에 비중이 10%라고 하셨네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별로 좋은 매수 전략은 아니었죠. 일단 티웨이 항공이 이제 지분 싸움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분 싸움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빠진 건요. 우리가 N자 반등이라고 표현을 하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급등이 나오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분 싸움을 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요즘에 이제 하도 너무 유행처럼 번져 나가가지고 지분 싸움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너무 과하게 올라갔던 케이스였던 것 같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티웨이 항공이라는 이 기업만 딱 봤을 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분 싸움이 아니더라도 올라갈 만한 기업이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매수 포인트 자체가 조금 이상한 데 들어가시긴 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요 지분 싸움 때문에 급등 나올 때 산 건 아니어서 떨어졌을 때 산 거는 그래도 칭찬할 만한 좋은 전략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이 지분 싸움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적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는 실적이 좋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기업이다. 하지만 지분 싸움 이야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이제 혹시나 거품이 좀 과하게 꺼진다면 원래 과한 급등에는 과한
폭락이 한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한 급등이 나와서 혹여나 밀려 내려간다면 2,000원대까지 이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좋은데 빠질 수 있어요. 너무 과하게 오버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2,000원까지 혹여나 빠지게 된다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이제 밀려 내려가기 시작할 때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나는 물려도 추가 매수 해가지고 장기로 볼래 하는 게 첫 번째 전략이고요. 나는 시간을 벌어야 되겠어. 나중에 다시 들어가면 되지 뭐 한다고 물려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한 2,750원대 지난 저점 자리를 무너뜨리면 손절해서 짧게 잘라버리고 나중에 2,000원대 다시 들어가 보든지 아니면 여기서 자리 잡았을 때 다시 들어가 보든지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청자님의 자금 운용 상황과 내 환경에 맞춰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장기로 가는 것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손절 대응 귀찮고 그냥 내려가더라도 더 사면 되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가면은 돈도 잘 벌고 지분 싸움 가능성 계속 있는 거니까 주가 또 3,500원대나 막 4,000대 올라가면은 돈 더 많이 벌지 뭐 많이 사서 매수가도 낮추고 수익률 올리고 수익금도 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이 저는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겠지만 여러 시청자분께서 내 전략에 맞게끔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2,750원이 손절 라인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다시 한번 제가 여쭤봅니다. 이번에 안 받으면 탈락입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파미셀 6,100원에 20%인데요. 파미셀이고요. 100원. 6,100원. 예, 좀 더 살까 싶은데 어따고 싶어가지고. 주식하신 지 얼마 되셨죠? 좀 됐는데 한 2년 됐어요. 2년 됐어요. 2년은 좀 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2년이면 이제 우리 학교 다닌 지 얼마 되셨죠? 했는데 한 2년 됐다고 우리가 많이 다녔다 하진 않잖아요. 그죠? 예, 많이 안 됐지. 주식은 오래 안 하신 거예요. 나이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왜 여쭤봤냐면은 실력이 많으면 비중이 늘어나도 상관은 없는데 실력이 없으면 비중을 안 늘리는 게 좋아요. 그 실력이 없는데 비중을 늘린다는 건 욕심만 크다는 거거든요. 그럼 욕심이 크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을 때 시청자님이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 수밖에 없어서 주식은 마음이 좀 많이 힘들어요. 주식을 할 때 힘든 게 뭐냐 하면 정신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 정신이 덜 힘들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비중은 많을수록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거고 부담이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경력이 얼마 안 되셨거나 실력이 좀 부족하시거나 하면 비중 많아지게 되면은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사실 뭐 더 안 사도 되는 매수가기도 하고요. 더 사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매수가가 아니에요.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 대비해서 많이 빠진 게 아니거든요. 얘가 튀어오를 때 좀 강하게 튀어오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 적어도만 7,000원대 이상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적어도 한 주당 900원씩의 수익은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최소. 그러면 얘가 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6,100원에 사놔도 그냥 충분히 올라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여기서 비중을 더 늘린다는 것은 리스크가 조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비중도 20%면 충분히 많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홀딩 의견 드릴 거고요. 이거 추가 매수할 돈이 있다면 다른 종목 물린 거 혹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 다른 거 사실 계획 없죠? 없어요. 없는데 이게 빠지면 어느 정도 내려가면 만약에 다른 거를 지금 매수를 안 하실 계획이고 정말로 저랑 약속하시고 앞으로 다른 종목을 안 사실 거면 왜냐하면 TV 자꾸 보다 보면 추천 방송 나오고 막 추천하고 이러면 사고 싶거든요, 사람이. 근데 그거를 참을 수 있고 안 할 거라는 게 확실하다면 이거 비중 한 10% 내지 한 10% 정도를 지금 이 자리에서 더 늘려도 괜찮아요. 이 종목밖에 없고 현금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럼 이제 선택과 집중으로 약간 비중을 늘려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70%는 현금으로 냅둬놓고 여기에 30%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30% 정도 잡아놓으면은 매수가 좀 더 조금 낮아질 거고 아마 한 5,800원 정도로 낮아질 것 같고요. 여기 매수를 화요일에 내일 바로 진행하신 다음에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서 바닥을 잡아주면 정말 감사한 일인데 안 잡으면 이제 나머지 70%를 좀 투입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70% 한 방에 하면 너무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70%를 또 반으로 쪼개서 35% 정도만 먼저 들어가는 자리가 제가 봤을 때는 4,000원 정도까지 빠져야 된다 봐요. 그 정도가 안 빠지면 추가하면서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4,000원까지 터치하면서 딱 내려올 때 그때 4,000원대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면은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나아요, 오히려.
그러면 그냥 냅두는 게 10%만 더 나아요. 해가지고. 네, 10%만 더 하고 나머지는 4,000원이 아니면 안 산다. 왜냐하면 파는 게 아니라 살 거니까 최대한 할인 받아 사야죠. 네, 그러니까 4,000원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면 내가 에이 치아라 뭐 안다고 사노 이런 느낌으로 그냥 또 배짱 부리는 게 나아요. 예, 4,000원 되면 사고. 이거 사기 전에 전화하면 죽어요. 예, 그리고 그 뭐고 회사는 부도나고 이런 회사입니까? 모든 실적은 회사가 안 부도날 씁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는 실적이 그래도 이렇게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도날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단은 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힘들겠죠. 부도야 뭐 이상한 상황으로 갑자기 나기도 하는 거니까. 근데 일단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부채도 굉장히 적고요. 안전한 편에 속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뭐 신경 쓸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채도 조금밖에 없어요. 한번 그냥 보시면 돼요. 나중에 재무제표를 많이 그냥 잘 보고 안 보고가 아니라 이거는 잘 본다 못 본다가 아닙니다. 그냥 볼 수 있냐 없냐예요. TV에 보면 지금 부채 총계라고 해서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얘가 지금 300억이었는데 부채가 지금 85억으로 줄어 있죠. 그럼 빚이 많이 줄었다는 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기지요. 네, 그러니까 보면 되잖아요, 이거를. 왜 자꾸 이렇게 뭐 안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증권사 그 홈페이지나 또는 그 네이버 같은 데나 이렇게 검색 포털에 파미셀 부채 이렇게만 쳐도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완전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좀 안 좋으시네요. 네, 감기 걸리셨나요? 네네. 아유, 몸조리 잘하시길 바라고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GS 리테일이고요. GS 리테일이고요. 매수가는 28,900원. 네. 그리고 비중은 44%예요. 제가 말을 많이 안 시킬게요. 목이 힘드실 것 같아서. 네. 네, 지금 요즘 감기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죠? 사람들 많이 걸리고 있고 그래서 좀 환절기다 보니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시청자님의 가장 큰 문제는 비중이네요. 네. 뭐 매수가는 뭐 그렇게 높다라고 하긴 좀 애매한 자리긴 한데 비중이 44%예요. 이러면은 처리가 매우 곤란해요. 비중이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추가 매수의 메리트가 굉장히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님은 추가 매수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올인해야 돼요. 100%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나머지 56%의 자금이 다른 종목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얘한테 완전히 다 들어갈 준비가 되어야 이제 추가 매수의 효과가 좀 극대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GS 리테일만으로 돈을 벌겠다라는 일념이 필요해요. 근데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뭐 다른 종목 사셨을 거고 다른 종목도 있을 거고 현금 부족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시청자님은 이 매수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그 융통성은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얘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28,900원까지 올라와줘야 본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온전히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하늘에 그냥 바라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비중을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적게 들어가서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주가가 내려가면 갈수록 비중을 늘려나가는 전략이 좋은 거지 처음부터 늘리면 안 된다. 그리고 중간에 어설프게 추가 매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은 조금 안 좋은 상황에 놓였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주가가 안 올라갈 기업인가 하면 올라갈 기업이긴 해요. 왜냐하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는 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우리가 재무제표 이 비율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 어떤 비율 중에 하나가 이 PER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 PER이 퍼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그런 요소에서 이득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는 합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버는데 주가가 빠졌다. 그러면은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이제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쇼핑을 하거나 뭐 장을 보거나 할 때 이제 큰 마트 가는 것보다는 이제 배송을 시키거나 또는 그냥 편의점 가버리거나 하는 일들이 좀 많고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의 뭐 이제 술자리 문화라는 게 술집 가서 잘 안 마시고 이제 홈파티라고 하죠. 약간 집에서 이렇게 마시는 어떤 문화로 좀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대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술도 많이 팔리고 안주도 많이 팔리고 그리고 좀 잘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요즘 식당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편의점에서 식사를 때우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편의점에서 이렇게 자주 뭐 식사를 좀 해결하는 편이긴 한데 괜찮더라고요. 나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본다면 사실 GS 리테일은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볼수록이요. 대신에 이런 대형주와 이렇게 오랫동안 빠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요. 방향을 돌리는 데까지 좀 시간이 좀 걸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 우하향하면서 빠지고 있죠, 그죠? 네네. 이런 기업들은 우상향으로 돌아서는 데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리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 될 거고 그걸 시청자님은 온전히 견디셔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은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좀 낮출 수 있지만 시청자님 그게 안 돼서 뭐 어쩔 수 없이 좀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마음의 고통을 그냥 짊어지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더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이 18,000원. 최근에 이 18,000원이 자리가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자리가 잡히게 된다면은 아마 횡보를 하기 시작할 건데 18,000원대부터 2만 한 3,000원대 여기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아마 시청자의 본능까지는 아니고 18,000원부터 네. 23,000원대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제 3만 원, 4만 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18,000원에서 23,000원까지 횡보를 하고 있을 때까지 뭐 해야 되냐면요. 현금 마련하세요. 다른 종목을 정리하시든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이게 한 자리 잡는데 한 1년 정도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럼 1년 동안 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번 거에서 저축을 좀 해서 그 현금으로 좀 추가 매수도 가능한 거니까 어쨌든 현금을 빚내는 거 말고는 현금을 조금 유동적으로 마련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래야지 네. 매수가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고 기다린 거에 대한 보상을 좀 더 크게 받으려면은 비중도 오히려 좀 더 늘어나 버리는 게 나아요, 그냥. 그러면 제가 이제 혹시라도 네. 제가 이제 계좌를 여러 개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네. 돼요. 아, 그런가요? 투자 자금이 혹시 한 10억, 20억 정도 이상 되세요? 아니요. 그러면 계좌 나누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증권사에 전화하면은 한 종목당 2,000원인가 받는데요. 한 계좌로 다 옮겨줍니다. 증권사 달라도 네. 옮겨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옮겨버리시고 한 계좌로 하는 게 나아요. 그 계좌가 여러 개를 해버리면은 이 펀드 매니저가 아니고 증권사 일을 하셨거나 또는 지금 뭐 증권계 쪽에 일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면 계좌 관리 힘듭니다. 안 하시는 게 나은 행동이에요, 오히려. 네. 그래서 그거는 그냥 한 계좌로 옮겨버리는 걸 추천드릴 거고요. 네. 다른 종목을 일단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 정리하는 쪽에서 얘가 그렇게까지 빨리 움직이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뭐 다른 종목이 얼마나 많이 지금 뭐 손실 중인 건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종목들을 상담받아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그쪽에 먼저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안 급해요. 네. 추가 매수가 급한 건 아니라서 후순위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을 네. 조금 더 가볍고 탄력 좋은 종목을 갖고 있다면 그쪽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오히려 탈출시킨 돈으로 여기 추가 매수하는 게 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나으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내버려 두시면 되고 다른 종목을 상담 받으시고 계좌는 한 개로 옮기시는 걸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제가 코아시아 네. 6,400원에 10%를 가지고 있는데요. 6,400원이요? 네네. 그래요. 이 8월에 사신 거예요? 네. 왜요? 많이 좀 떨어졌나 싶어서 그냥 사놨는데요. 네. 그래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이걸 추가를 좀 할까 하는데 괜찮을지. 제가 일단은 저한테 괜찮은지가 아니라 같이 보면서 괜찮은지 시청자님 판단하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왜냐하면 너무 자기 돈에 대해서 무책임한 거예요. 적어도 안 보잖아요, 뭘 안 보냐. 재무제표를 분석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보기만 제발 좀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눈으로 그림 감상하듯이라도 한번 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네. 어렵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걸 자꾸 뭐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고 뭘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보는 건 안 어려워요. 그죠? 손바닥 한번 보세요. 어려워요? 우리가 손바닥 보는 게 어려울까요? 안 어려워요. 그냥 아니요. 보면 되지. 그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마우스 한번 보세요. 어려우세요? 자, 어려우세요? 보는 거 어려워요? 쉽죠? 그냥 눈으로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 네. 이야기예요. 재무제표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네, 알았습니다. 봅시다. 보여준다고요, 지금 TV에다가. TV 보고 계세요? 네네. TV 지금 보면 제가 재무제표를 띄워놨어요. 이 회사의 재무제표입니다.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뭐 말 어렵지도 않잖아요. 우리 한글이 되잖아요. 영업이익, 원지 대충은 알잖아요. 뭘 의미하는 건지 대충은 알잖아요. 그죠? 네네. 이익이란 말이 붙어 있으니까 대충은 알 거 아니에요. 이 회사가 버는 돈이겠네요. 자, 그 옆으로 쭉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한번. 돈을 벌고 있는 마이너스가- 회사인가 돈을 안 벌고 있는 회사인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냥 보자는 거예요. 해석하지 마요. 그냥 봐봐요. 돈을 법니까 못 법니까? 계속 마이너스라는 것 같네요. 자, 마이너스가 2021년에 133억이었고 지금 2023년 255억이네요. 마이너스가 늘어요, 줄어요? 늘고 있어요. 그럼 자,
2020년 전에 코로나 전에 200억 벌던 회사가 코로나 이후로 지금 4년 연속으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자,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이네요. 뭘 더 이야기할까요? 근데 이걸 지금 뭐 더 네. 내려가면 떨어져서 샀고 더 내려가면 사겠다고요? 저는 뭘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니까. 보셨어야죠. 네. 재무제표를 보셨어야죠, 적어도. 그러니까 안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라고요. 적어도 한 번만 봤으면 분석을 해라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공부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증권사에서 보여주는 이거 재무제표 딸랑 이거 그냥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우스 클릭 딱딱 하면 보이는 거예요. 이걸 한 번만 보셨으면 안 샀을 거고 추가 매수한다는 생각을 안 하겠지요. 왜냐하면 네.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4년 연속 적자가 돼버리면은 휴대폰 부품, 관련 부품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또는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엮여 있기도 한 이런 제조업 쪽들의 문제는 뭐냐면 4년 연속 적자가 나게 되면은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 신용으로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신용 물량이 다 튀어나와 버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외도 물량 엄청 나오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회사가 돈을 이렇게 못 벌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1년 더 적자가 나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적자인데 내년이 적자다 하면은 내년까지만 거래가 되고 그 이후로는 거래 정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상폐 위기에 놓이는 거예요. 상장 폐지 무서워하잖아요. 돈 다 날릴까 봐. 그런 위기가 이제 내년이에요. 내년까지예요. 내년이 이제 관리 종목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관리 종목 들어왔을 때 애들이 거기에 이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흑자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해요. 그럼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감자를 한다거나 그러면 주가가 또 폭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주가가 지금 뭐 3,000원이 아니라 그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관리 종목 들어가면 거의 한가입니다, 바로. 네. 바로 30% 폭락입니다. 근데 뭘 추가 매수를 해요? 잘못 샀지, 일단 네. 1차적으로. 네. 그러니 단기 반등이 나올 때 탈출하는 방법 말고는 지금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각오하고 만약에 얘가 단기적으로 조금 반등이 나와준다면 5,600원이 되었든 뭐 한 5,700원이 되었든 5,400원이 되었든 저 같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매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네네네. 시작이 잘못됐어요, 이거를.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추가하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보세요. 그냥 한 번만 보세요. 분석 말고.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마지막으로 유튜브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유튜브에 있는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림 PTS라고 하는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7,638원이고 비중이 12%라고 하네요. 7,638원에 비중이 12%. 일단 우림 PTS 뭐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은 아니죠. 왜냐하면 회사가 돈은 버는데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근데 얘가 돈을 버는데 주가가 한참 내려와 있는 건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간 적이 없다? 그럼 얘는 빛이 난 적이 없기 때문에 남들이 알아주는 그 순간 빛나는 기업이에요. 근데 얘는 올라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이 빠져내려가는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추가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일단은 지금은 좀 유리해 보여요. 그냥 파동을 이용을 해서 본전 정리하는 걸로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회사가 실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제철, 뭐 건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엮여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는 테마가 좋지는 않아도 그래도 움직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이 지금 보시면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파동 그리고 있죠. 이게 제가 말하는 자연적인 파동을 노려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만히 냅두면은 이 파동대로 움직인다면, 규칙대로 간다면 가정하에서는 7,000원대에서 8,000원대 후반까지 이렇게 올라와 줄 겁니다. 이런 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스권이라고 하죠. 약간 우하향 박스권인데 여기서 올라가주면 한 7, 8,000원까지 가니까 그냥 가만히 올라올 때 본전 정리하시는 게 나아요. 그럼 추가 매수하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닙니다. 여기를 밑으로 벗어나는 그 순간 3,000원까지 그냥 내려 꽂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추가 매수할 거면 아래쪽으로 벗어났을 때 3,000원까지 박히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 되는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위에서 이렇게 고점에 사버렸으니 위험하고 안 좋은 매매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연스러운 파동으로 올라오는 걸 노려보자. 봐서 올라온다면은 7,000원대 이상 정리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아래쪽 그 파동이 깨지고 내려간다면 3,000원대까지 밀리니까 그때 추가매수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손절을 여기서는 할 수가 없으니 밑으로 깨지면 추가매수 하도록 3,000원대 왔을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전화 주시고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오늘도 아쉽지만 많은 분들 해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하지만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상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강연에 이번 주 일요일 부평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전 11시까지 많이 와주시길 바라고 또 금요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